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내년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시행계획은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지원 사업인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청춘터전, 청년희망장학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청라 소각장 폐쇄와 청라 GCT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3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청라소각장 증설 강행과 국제업무단지 개발 지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주민대표는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각장 현대화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쿠팡, 제인모터스, GS글로벌 등과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제인모터스는 기술 개발과 생산을, GS글로벌은 완성차 판매 및 부품 유통을 담당하며 쿠팡은 택배차를 전기 화물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그동안 전기차 생산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전기 화물차 생산과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를 조회하고 압류, 추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런 전자압류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6개월이 걸렸던 압류 절차가 단 5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주식과 펀드를 조회한 후 압류까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체납자가 이를 처분해 실제 세금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소돼 세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종시가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자율차 산업 육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 세종시를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례가 공유됐고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적용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전북과 전남 그리고 광주시가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과 관련해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 시도가 가진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번 세미나가 전북과 전남, 광주를 연결하는 전라 천년문화권을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서 스마트시티 리더스 서밋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해 도시 간 협력 및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싱가포르 등 외국 도시와 대구, 경기 하남시를 포함한 10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과 KB자산운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KB자산운용이 연 5억 원을 후원하고 여성가족부가 지원 대상 가정을 모집한 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 존중에 무게를 뒀고 바른미래당은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부터 바꾸자는 논평을 내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북 군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의 태양광, 풍력 발전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지사가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라 연초부터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연초부터 새만금 개발청이 각계의 의견을 조율해 6월부터 12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국방산업 상생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산 중소기업 육성정책 특강에 이어 국방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대전 국방 중소기업 성공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기관과 대기업 등의 상호 교류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LS 제도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은 늘고 있지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1,690만 명으로 20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6,968km제곱미터로 2012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가 전통시장과 소외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상가 현황, 판매 업종, 매출 현황, 수익 현황, 유통구조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장, 상권별 활성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투자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